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볼 얘기는 기초간호입니다. 말 그대로 간호인데 기초적인 간호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얘가 돼야 질환으로 넘어가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병태 생리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기초간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꽤 많아요. 중요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볼 겁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증상과 징후에 초점을 두고 물어봤다면 지금은요. 그래, 너 이런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왜 나타나는지를 한번 설명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타나?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 왜 이런 징후가 나타나? 뭐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간호중재를 해줘야 돼? 이런 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항상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전,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에 왜에 포인트를 두면서 공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염증과 면역입니다. 염증도 중요하고 면역도 중요하죠. 출제 빈도가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염증은 이물질과 손상에 대한 조직의 반응으로 생체 조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때, 자, 조직이 손상을 받았어. 그럼 그 손상된 조직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해요. 이런 염증은 물론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국소적인 반응도 나타나게 되고 이 국소적인 반응에 많은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손상 부위를 국소화시키고 손상 부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는 신체의 비특이적인 반응입니다. 자, 비특이적인 반응을 우리는 염증이라고 얘기해요. 조직이 손상당했을 때, 손상받았을 때 그 손상받은 부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 첫 번째, 급성 염증에 대한 국소 반응과 전신 반응의 병태 생리적 원인과 징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상 징후에 대해서 기역, 니은, 티귿, 미을에 대한 병태 생리적 원리를 서술하세요. 염증으로 인해서 열감이 나타나고 발적이 나타나는 거 알잖아. 그럼 왜 나타나는 건데? 이걸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는 건데? 손상을 받은 모세 순환의 확장에 의해서, 자,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그 부분에 혈액이 충혈되게 되죠. 그 부분의 충혈됨으로 인해서 발적과 발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종창, 혈관의 투과성의 변동,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자, 그래서 액체 성분과 백혈구의 삼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통증이 나타날 거예요. 통증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종창으로 인해서 조직이 눌려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손상으로 인해서 화학물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화학물질에 의한 반응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능상실이나 수의적 운동 제한, 혈관 이완된다고 얘기했어요. 염증 부위가 출혈되고 모세혈관의 확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부종과 손상세포로부터 분비되는 화학물질의 자극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자극돼서 나타나고,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손상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고 손상 부위의 근육 경직으로 활동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체중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열 반응이 나타날 거거든요. 발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거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어요. 식욕 감퇴, 오심 이런 이유로 체중이 감소될 수 있어요. 허약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병원균에 의해서 근육들이 직접 손상을 받거나 염증으로 근육 활동이 저하되게 되면 근육이 위축되거나 허약할 수 있습니다. 자, 무기력, 우울증, 의욕 상실 나타날 수 있고 발열, 맥박 상승, 호흡 증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자, 호중구에서 발열 요소가 나오거나 감염 시 박테리아가 배출하는 그 독소에 의해서
전신 혈액순환에 흡수되면 시상하부에 전달된 후 열이 나기 시작한다. 호중구에 의해서 또는 독소에 의해서 시상하부에 뭐가 있는데요? 체온 조절 중추가 있잖아요. 그 체온 조절 중추가 자극되게 되고 그래서 발열이 나타납니다. 그럼 발열,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한 반응으로 맥박도 상승되고 호흡도 증가합니다. 자, 혈구가 증가하고 발한이 나타납니다. 자, 체온이 상승한다고 했어요. 체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간다는 거. 그럼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그대로 둡니까? 열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그대로 둡니까? 아니죠. 열을 떨어뜨리는 중추가 나타날 겁니다. 열을 떨어뜨리는 그 기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땀을 내서 열을 증발시킴으로 인해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발한은 일반적으로 열 상승을 동반하게 되고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발한으로 인해서 체온을 감소시키는 기전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염증 반응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조직이 손상이 됩니다. 조직 손상이 되면 비특이적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염증 발생합니다. 그 기전 얘기예요. 조직 손상되면 그 손상된 부위에 화학물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등등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억이 나타나고 니은이 나타나고 화학물질이 손상 부위로 호중구, 대식구, 단핵구를 유인하게 해요. 화학물질이 기억, 니은, 그리고 호중구, 대식구, 그리고 단핵구를 끌어들일 거예요. 손상 부위의 혈류가 증가해. 왜 증가해요? 그 손상 부위의 혈관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확장됐다는 얘기죠. 혈관이 확장됩니다. 손상 부위에 응고인자가 유입되고 손상 부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증가되고 조직에 혈장이 노출돼요. 왜 그래요? 투과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모세혈관에 투과성이 증가돼서 그리고 얘네들을 불러옵니다. 자, 조직 손상이 되면요. 손상 부위에 백혈구가 갑니다. 백혈구가 모세혈관에 부착하게 되고 백혈구가 모세혈관벽을 통과해서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식균작용을 하면서 농을 형성하게 되고 백혈구의 파편이 제거되면서 치유가 돼요. 요 기전은 이제 좀 빼놓고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자,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 손상 부위에 혈류가 증가하게 돼요. 발열이 나타나게 되고 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류가 충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발열, 발적. 자, 발열이 나타납니다. 발열이 나타나게 되면 체온의 상승으로 세포의 미음이 증가하게 돼요. 발열로 인해서 세포의 대사율, 신진대사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사율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조직에 혈장이 누출된단 말이에요. 혈장이 누출되게 되면 종창 나타나죠. 그리고요, 그 부위에 통증도 나타나게 됩니다. 종창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겠죠. 자, 손상 부위에 응고인자가 유입됩니다. 혈액 응괴가 손상 부위를 막게 되고 그러면 출혈은 없어지겠죠. 그로 인해 치유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3번, 염증의 회복 과정은 손상을 입은 순간부터 일어나고 염증 반응과 함께 진행되면서 염증 잔여물이 제거되면서 치유 과정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염증의 회복 과정의 3단계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옛날 기출에는 이 염증의 3단계를 쓰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봐야죠. 작성 방법.
괄호 안의 기억부터 비읍에 대한 내용, 그리고 ABC 단계에서 각각 사정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가야겠습니다. 자, 세 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염증기고요. 하나는 증식기, 하나는 성숙기입니다. 염증기. 조직의 손상을 받으면 염증 반응이 나타나요. 그죠? 손상된 조직이 증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증식된 이 부위가 성숙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자, A, 염증기. 혈관의 투과성 증가해요. 그리고 그 부위에 백혈구가 모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유입된 세포의 활성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화학인자들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소판이 응집될 겁니다. 혈관이 수축돼서 창상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혈소판 응집되고 혈관이 수축된다면서요.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지혈 반응이잖아요. 자, 지혈이 이루어지는 동안 혈관의 투과성은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이 이 작용 시기에 가장 우세하다.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 니은은 창상 치유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창상, 조직의 손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손상 치유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할 겁니다. 얘를 우리는 대식세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호중구입니다.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조절하고 염증 반응 촉진하고 호중구는 처음 24시간 동안 나타나고 섬유화가 촉진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염증이 나타나는 부위를 국소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퍼져나가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섬유소는 방어벽을 형성해서 염증이 확대되는 것을 막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염증 시기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를 봤잖아요. 그럼 이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사정해야 돼요. 부종, 발적, 출혈, 농 형성 등을 관찰하자. 상처와 주위의 피부 색깔과 상처 가장자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 염증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정하면 됩니다. 이번엔 증식기예요. 조직에 손상이 있었던 그 부위가 이제 증식되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상피세포가 재생되고요. 기질이 합성되고요. 그리고요. 신생혈관 증식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 신생혈관은 분해된 기저막 사이로 혈관 내피세포가 유입되어져서 만들어집니다.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혈액이 공급되면서 조직이 증식되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섬유 증식은 섬유화 세포의 증식에 의해서 일어나고 비읍이 합성되는데, 자, 섬유 증식은 섬유화 세포 증식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콜라겐이 합성되게 되는데 이는 4주 후 감소되게 됩니다. 이 증식기에서는 지금 조직이 증식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 조직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주빛의 반응이 형성되는지 혈액 공급이 충분하고 그리고 노폐물 제거가 잘 되는지 대농, 발적, 부종 등이 나타나는지를 사정해야 됩니다. 성숙기입니다. 자, 부종이 사라지고 재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 창상 조직의 강도는 1에서 6주에 급격히 상승한 후 1년까지 유지되고 성숙기의 근육 강도는 손상 전에 비해서 30% 불과합니다. 아직 힘이 없다는 얘기죠. 성숙기는 괴사조직 또는 켈로이드 현상, 열기 등이 없이 교원질 섬유가 손상되기 이전의 형태로 변하면서 조직이 강해지는지 통증이 있는지를 사정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조직의 손상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상이 나타났어 라고 보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염증 시기, 그리고 조직이 증식되는 시기, 그리고 이 증식된 조직이 성숙되는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의 단계, 창상의 단계 거의 같이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비특이적인 반응이라면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이적인 반응이 되죠. 면역이란 자, 미생물이나 종양 단백질과 같은 이물질의 침입이나 손상에 반응해서 인체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능력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B림프구는 항원에 노출되면 형질세포 그리고 기억세포로 분화되게 됩니다. 이 중 이 형질세포가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게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은 면역글로빈의 특징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B림프구가 항체를 만들어낸다고요. 자, 항원이 들어왔어. B림프구가 이 항원에 대해서 기억세포, 형질세포 만들어냅니다. 자, 이 기억세포가 이 항원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될 거고요. 형질세포가 이 항원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 항원에 대한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이 형질세포가 만들어낸 항체에는 우리가 이렇게 종류별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장과 간질에게 위치하면서 태반을 통과하는 유일한 항체입니다. 얘는 뭐예요? 이뮤노글로불린 G입니다. 자, 이뮤노글로불린 G는 어떤 면역 기능의 주 항체인가? 1차, 2차. 얘는 2차. 2차 면역 기능의 주 항체가 됩니다. 이뮤노글로불린 A, 체액에 위치하고 있어요. 눈물, 타액, 초유, 담즙. 그래서 초유를 꼭 먹여야 돼요. 이뮤노글로불린 A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얘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에서 신체를 보호하는가? 눈물, 타액이라고 얘기했어요. 점막입니다. 자, 호흡기, 피부, 위장관에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혈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ABO 혈액 항원에 대한 항체를 형성합니다. 이뮤노글로불린 M. 자, 얘는 1차 면역 반응의 주항체가 돼요. 1차 첫 번째로 항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뮤노글로불린 M이 일을 하고 이 항원이 두 번째로 몸에 들어왔을 때는 2차 반응으로서 이뮤노글로불린 G가 활성화되게 되죠. 이뮤노글로불린 D는 혈장, 림프구, B림프구의 분할을 보조합니다. 자, 혈장과 간질에게 있으면서 기생충 감염과 관련이 있어 이뮤노글로불린 E죠. 얘 너무 중요하죠. 자, 얘는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거예요. 그리고 비만세포와 호염구에 부착되게 됩니다. 알러지 반응, 이뮤노글로불린 E, 비만세포.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알러지 반응, 천식 반응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기출된 바 있어요. 다음은 체액성 면역 반응 단계를 나타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밑줄 친 A의 이유. 1차 면역 반응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면역 반응. 인체가 그 항원을 처음 인식했어. 그 항원이 내 몸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처음 인식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1차 면역. 항원 침입 4에서 8일쯤 혈액 내 항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기억. 새로운 항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항체예요. 1차 면역 반응에 주된 역할을 하는 항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뮤노글로불린 M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2차 면역 반응이에요. 그 1차 때 들어왔던 항원이 다시 한번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동일 항원이 다시 내 몸에 들어왔어요. 즉시 항체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뮤노글로불린 M의 수는 1차 면역 때와 비슷하지만 니은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뮤노글로불린 M의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면역 반응에 주된 역할을 하는 항체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얘는 이뮤노글로불린 G가 되죠. 자,
자, 이 항체가 1차 반응보다 2차 반응 때 훨씬 더 생성 속도가 빠르고 수가 매우 증가되어 있어요. 이 농도 봐요. 얘는 이만큼인데 2차 반응 때는 얘는 이만큼이고, 기울기 봐요. 얘는 이렇게 노출되는데 얘는 들어오자마자 빡 나타난다고요. 왜 이러냐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묻습니다. 왜 그래요? 자, 1차 반응에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느리게 생성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형질세포는 항체를 느리게 생성하고 항체의 혈장 내 농도도 2차 반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으나 같은 항원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면 기억세포에 의해서 첫 번째에 들어왔던 항원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세포에 의해서 2차 반응 시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훨씬 많은 수의 항체를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기억세포에 의한 반응이야. 기억세포가 이전의 항원 그리고 만들어냈었던 그 항체가 뭐였는지를 기억하거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만나자마자 더 빠르게 더 많은 수를 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자, 기억 T림프구, 기억 B림프구에 의한 것으로서 이들 세포가 1차 반응 때 감지된 그 항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재침입했을 때 매우 신속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항원이 들어왔어. 그럼 B림프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나눠서 기억세포가 이 항원을 기억하도록 하고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항원이 들어왔어요. 너 저번에 들어왔던 애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반응을 급격하게 빨리 많이 만들어냅니다. 2차 반응이에요. 자, 1차 반응 주된 이뮤노글로불린 N, 2차 면역 반응 주된 이뮤노글로불린 G예요. 문제 3번이에요. 자, 과민 반응은 항원에 대해 너무 과민하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해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기 조직을 파괴합니다. 과민 반응. 아니, 그래, 면역 반응 나타나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나타났네? 너무 과하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정상 조직을 손상 입히는 겁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역, 니은, 티읕, 리을, 미음, 비읍, 시읒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A, B에 해당하는 병태생적 기전, C, D, F에 해당한 예를 각각 3가지씩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민 반응을 총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형은 뭐야, 2형은 뭐야, 3형은 뭐야, 4형은 뭐야, 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전으로 인해서 이런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셔야 돼요. 이런 과민 반응을 대표하는 그 사례들을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제1유형 아나필락틱 반응입니다. 어우, 심각하죠? 얘는 이뮤노글로불린 이 항체에 의해서 매개되게 되고 급속히 발생합니다. 자, 병리적 과정 봅시다. 알러지 항원이 이뮤노글로불린 이 생성을 자극하고 연이어 비만세포 탈가립화를 일으킵니다. 그럼 이 비만세포가 류코트리에는, 자, 비만세포는요,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을 방출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진시킬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간질에게 수액이 손실되게 되겠죠. 혈관 이완,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 류코트리엔은요,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을 유발시켜서 천식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기관지, 혈관 이완시키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진시켜서 삼출물들을 끌어낸다고요. 그럼 부종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류코트리엔이 얘를 수축시킬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이 투과성 증진으로 인해서 여기 삼출액이 생겨서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데 얘까지 수축시켜버리네?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뮤노글로불린 E로 인해서 나타나는 천식 반응, 그 병태 생적 기전 A급이에요. 아나필락틱 샥, 아토피성 알러지, 이러한 것들이 아나필락틱 과민 반응과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자, 이 유형. 제2유형은요, 보체 의존성이에요. 자, 이 보체 의존성으로 나타나는 세포 용해성, 세포 독성 반응입니다. 보체 의존성으로 이뮤노글로불린 G, 그리고 이뮤노글로불린 M 항체가 항원과 결합해 복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세포막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세포 손상입니다. 자, 이 제2 유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례들 뭐가 있나? 그걸 봐요. 수혈 반응. A, B, O 안 맞았어. 그러면 세포막 깨져서 용혈 반응 나타나죠.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신생아의 용혈성 질환, 세포가 용해되고 세포 독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제3유형이에요. 제3유형은 면역 복합체죠. 이것과 관련된 질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면서 축적돼서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면역 복합체가 축적되는 기관에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얘 역시 이뮤노글로불린 G, 이뮤노글로불린 M 항체, 항원, 보체에 의해서 생성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 류마티스 관절염, 사구체 염증, 급성 사구체 신염, 이런 얘기들. 혈관벽에 축적되면서 두드러기, 동맥염, 혈청병, 전신성 홍반성 난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유형으로 갈게요. 얘는 지연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체에 관여하지 않고 T림프구가 반응하는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입니다. 자, 특정 항원에 노출돼서 감작된 T림프구가 동일 항원에 반복 노출되게 되면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 중 일부는 대식세포를 끌어들이고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T림프구 생성을 촉진하고 이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가중시켜서 분해 효소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종, 허혈, 조직 손상, 초래가 나타나는 거죠. 예시, 결핵항원 PPD 주사 후의 반응. 그래서 우리가 PPD 주사하고 바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식편대 숙주질환, 시간이 지나서 만성감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4유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시형, 지연형, 1형, 2형, 3형, 4형. 관련된 항체, 그리고 시간, 질환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면역장애와 관련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볼 겁니다. 에이즈, A급 두셔야 돼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뒤끝,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 친 A, 4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원인은 뭐예요? HIV의 감염이죠.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입니다. 특징, 잠복기가 길고요. 서서히 면역세포를 파괴하여 면역 능력을 저하시키고 조혈계와 신경계의 친화력을 가집니다. 전파 경로는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어떻게 이 HIV가 전파되는데? 첫 번째, 성접촉. 두 번째, 혈액, 그리고 혈액 제제를 통해서. 세 번째, 수직 감염 가능합니다. 모태 감염, 유어 감염, 그리고 직업성 전파가 있어요. 진단,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진단에 대해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1차 선별검사. 선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확진검사 아니죠. 에이즈 선별검사는 뭔가요? 엘리사, ELISA, 효소 면역 측정법입니다. 자, 2차 확진검사는요. 얘는 확진검사예요. 웨스턴 블랏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리을이 역시 출제된 바가 있죠. 정상 성인은 800에서 1200개인데 있잖아. 이게 엄청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200 될 거예요. 그럼 뭐의 수? CD4 T세포. 자, CD4 T세포의 수가 500개 이상이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만 200개 이하가 되면 면역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CD4 T세포 수와 혈중 HIV 바이러스 역과의 결정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고 치료 반응을 감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CD4 T세포가 200개 미만이면 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HIV에 감염됐다고 해서 무조건 에이즈 환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둘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기 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장기 이식은 장기 부전증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장기 이식 시 밑줄 친 A의 기능, 그리고 BC에 대한 설명, D, E, F, 이식 거부 반응 증상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식을 위해서 하는 검사 첫 번째가 ABO, RH, 혈액형 맞아야 되죠. 그리고 조직 적합성 검사, HLA 검사예요. 얘가 뭔데 우리가 조직 이식할 때 검사하는 거야? 이거 어떤 기능을 하길래? 장기 이식 시 자기와 비자기 조직을 인식하고 면역세포 간의 제어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식했는데 이식한 그 장기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가 판단을 해버리면 이물질이 지금 내 몸속에 들어왔잖아 라고 하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식 거부 반응, 초급성, 급성, 만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시기에 따라 나눠보죠. 초급성은 이식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은 3개월 이내에 나타나게 되고 이식 후 2년 후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에 포인트를 주세요. 자, 만성 거부 반응, 이식 후 수개월, 수년 후에 발생하는 것. 초급성. 자, 매개성, 체익성 반응으로 공여자 항원에 감작된 림프구에 세포 독성 항체가 생성됩니다. 공여자 항원에 감작될 때 세포 중개성 반응이 나타나요. 항체와 고체가 관여하게 되고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퇴행성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봐주시면 돼요.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데, 초급성의 경우에는 치료 불가능이에요. 빨리 그 이식된 조직이나 기관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급성 거부 반응, 빨리 발견한다면 코티코스테로이드, 아자트로핀, 사이클로스포린 뭐예요? 면역 억제제죠. 면역 억제제를 주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성 거부 반응, 특별하게 치료라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대증치료, 물론 면역 억제제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고요. 자, 신장 이식에 대한 거부 반응. 혈청 크레아티닌, 혈중 요소 지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전해질 불균형, 체중 증가, 고혈압, 요량 감소, 부종 등이 나타날 겁니다.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신장 기능 하나도 못하고 있네. 그죠? 신장 기능 하나도 못하게 되니까 노폐물 밖으로 빠지지 못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거고,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날 거고, 부종, 요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빠져나가야 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핍뇨, 부종, 고혈압 나타나는 거잖아요. 계속적인 체액 축적, 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체중 증가 나타나요. 심장 이식, 심장이 역시 기능을 하지 못할 겁니다. 심근의 섬유화, 관상동맥 순환이 잘 안 되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을 초래할 수 있어요. 간 이식, 간 정맥이 두꺼워지고 담즙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간 기능 부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췌장 거부 반응, 혈관이 두꺼워지고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기능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인슐린 분비 감소하게 되면 고혈당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따다닥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식 편대 숙주 질환, 면역력이 강한 이식세포는
숙주를 유해인자로 인식하고 세포맥에 공격을 할 겁니다. 이때 숙주는 면역이 결핍돼서 이식세포와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죠. 이식편대 숙주 질환은 어떤 이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에요?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한 거부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